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그 과일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몸에 좋다 믿어왔던 그 과일이 사실은 췌장을 혹사시키고 혈관을 막으며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결과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과일 한 조각이 몸을 병들게 하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그 과일들이 오히려 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좋다던 음식이 어느 날 나쁘다 하고 약이 된다던 과일이 독이 된다 하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기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노년 식습관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김정욱입니다. 올해 73을 맞았고 지금도 전국의 어르신들께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반대로 매일 드셔야 할 보약 과일 4가지를 확실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보약 과일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제 비밀 무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의 혈관과 당신의 인생을 지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운 없을 때 바나나를 드신다고 말씀하시죠. 변비에도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압축된 당분 덩어리입니다. 60세 이후 췌장은 점점 약해지는데 이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칼륨도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엔 독이 됩니다. 칼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할아버지께서도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드셔오셨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 쓰러지셨고 결국 심부전과 부정맥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평생 건강 챙기셨던 분이셨는데 바나나 때문이었다는 진단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끊고 회복하셨지만 그분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게 참으로 억울하고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보며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하셔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새콤달콤하고 입에 감기는 맛 때문에 한번 드시면 손이 자꾸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속에 숨어있는 당분은 노년의 혈관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포도는 흡수가 아주 빠른 당분을 가지고 있어 혈당을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이 혈당의 급등은 췌장에 큰 부담을 주며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포도는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 관절에 쌓이게 만들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통이 아닙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불에 대는 듯한 열감을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술을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가 숨겨진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어촌 선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생선 외엔 고기를 드시지 않으셨는데 심한 통풍으로 몇 달간 일을 못하셨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매일 저녁 출출할 때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을 멈추고 2달 뒤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포도 한 송이가 내 밥줄을 끊을 뻔했다고 지금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빠진 대신 당분은 더욱 진해져 있으므로 당뇨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3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이라며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드시는데
그 청량한 맛 속에 과당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기능을 방해하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대부분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이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바로 과당에 숨어있는 작용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당은 뇌의 포만 중추를 마비시켜 계속 먹게 만들고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수박 한 조각이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머님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남긴 수박 반 통을 혼자 드신 뒤 구토와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그 뒤로는 수박만 봐도 몸서리가 처진다고 하셨습니다. 시원한 기분이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어야 하느냐고요? 이제부터는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일은 제가 평생 아끼던 비장의 과일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보약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생각하시지만 엄연히 과일이며 매우 특별한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고 대신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착한 지방은 혈관 속 기름 찌꺼기를 녹이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뚫는 강력한 세정제처럼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당 지수도 매우 낮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 진료실을 찾으신 김승혜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식습관은 그대로 두시고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만 추가해 보시라 했습니다. 3달 후 다시 오신 선생님은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30% 이상 감소해 담당 주치의도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약보다 아보카도가 더 낫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보카도는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보라색 천연 다이아몬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주고 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줍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블루베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윤혜숙 어머님이 기억납니다. 예전엔 책을 무척 좋아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님은 책도 다시 읽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신다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친구들에게 블루베리를 꼭 먹으라고 권하신답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가 뇌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지만 강력한 면역력을 선물합니다. 한 알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깁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이상의 사장님이 기억납니다. 겨울마다 감기에 시달리셨고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키위 하나를 껍질째 드셔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비싼 보약보다 낫다며 웃으시는 사장님의 모습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럼 마지막 남은 네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숨겨온 진짜 비밀 병기. 이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보약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특유의 쌉쌀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 성분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몽 속 날린진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곧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자몽은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의 농도를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은 혈압약을 드시며 자몽 주스를 즐겨 드시다 어지럼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자몽은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자몽이야말로 췌장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보약 과일 4가지. 어떻게 드셔야 가장 좋은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활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일을 드시는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고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과일을 고르는 법입니다. 아보카도는 녹색 껍질이 검게 변해갈 때 꼭지가 들어간 것이 좋고, 키위는 전체적으로 살짝 말랑한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 가루가 골고루 덮인 것이 신선합니다. 이렇게 고르는 습관이 과일의 효과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약 과일의 궁합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가 높아지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과 함께 드시면 혈관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이 조합을 활용하시면 보약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조합도 있습니다. 과일을 우유나 떡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유제품의 단백질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이 과일의 섬세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일과 빵을 함께 드시던 분이 속이 늘 불편하다 하셨는데 빵을 끊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조합대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보약 과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손질해야 오래도록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단단한 상태로 구입해 상온에서 며칠 후숙시킨 뒤 껍질이 살짝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을 탄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시면 농약 걱정 없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정욱이 직접 만들고 매일 아침 마시는 혈관 청소 주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컵, 잘 익은 아보카도 4분의 1개, 키위 반개, 생수 반컵. 이 4가지를 믹서에 넣고 1분간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주스는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아도 블루베리의 새콤함과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공복에 마시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와 혈관을 깨끗하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입맛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단맛의 유혹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단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마치 중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 것을 끊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3일 약속을 제안합니다. 딱 3일만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가공 설탕이 들어간 간식, 음료를 완전히 끊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첫 이틀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미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지고 과일 본연의 맛이 훨씬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먹는 블루베리 한 알은 과자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것이 당길 때는 미리 준비해둔 키위나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또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이나 단맛의 욕구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냉장고 속 간식을 바꾸는 것, 과일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 믿어왔던 과일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잘못된 과일 섭취로 몸이 망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 시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논문을 쓰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바나나나 포도를 먹곤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리는 길이었습니다. 혈당은 당뇨 직전까지 올라갔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괴감에 빠졌고 이러다 부모님처럼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직접 실험하며 과일과 음식의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3세 나이지만 혈관 나이는 50대보다 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제대로 알고 먹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손에 드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선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에 다짐을 남겨주세요. 작은 결심이 모여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 하나가 건강을 망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의학 박사 김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